시작하자고요. 자, 식사는 다 하셨죠? 예, 즐거운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하자고요. 자, 여러분들 그 문제집 장기보유 특별공제부터 할 차례네. 오늘 배운 거 몇 페이지예요? 세법 9페이지. 세법 9페이지 맞아요? 맞네요. 9페이지 빨리 펴요. 빨리 펴요. 세법 그 피고 앉아 있어야죠, 그죠? 9쪽. 자, 뭐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기 보유한 부동산과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 보유 물가 상승분 특별히 공제해 주네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아침에 들어봤죠? 들어봐. 이거 대답도 잘하네 이제. 자, 14번이네요, 그죠? 아침 거를 자, 여기 보세요. 딱 장특공제는 뭐만 해줘? 토, 건, 조합원 입주권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그리고 공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산별로 팔 때마다 계속해 주죠? 각각 공제한다고요. 그래서 각각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1주택과 나머지. 이게 기본. 기본에다가 뭐는 배제한다고요? 미등기는 안 해줍니다. 기본이 네 가지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살 붙이면 되네요. 자, 자, 1번은 이거 14번은 풀고 대기 중에 있죠. 그죠? 인간적으로 한 문제는 뭐 다른 거야 뭐 못 풀었다 가정하고. 자, 틀린 것 1번. 미등기네. 포인트가 1번 14번이에요. 14번 미등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죠? 자, 그 다음 2번은 3년 이상 상간에 상간은 적용하죠? 된다. 맞네. 자, 그 다음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은 최저 몇 프로 해줘요? 최저 8단 83, 24 최대 뭐다? 80. 이거를 뺀 나머지는 최저 10에서 최대 30. 이게 각각 이거를 꼭 정리해야 돼요. 24에서 83, 24, 80. 나머지는 뭐다? 10에서 최대 30. 이거 기억해야죠. 그죠? 8단 3단. 자, 그럼 고가주택이잖아요. 고가주택도 적용되죠? 단 포인트는 뭐다? 3년 이상 보유할 때만 해줘요. 몇 년 보유했어요? 몇 년 보유했냐고요? 2년 6월 6개월 모자라네? 안 해주잖아요. 적용된다. 틀렸네.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답이 몇 번? 3번. 자, 그 다음 4번은 항상 장기는 어디랑 관련이 있다? 차익. 차익에서 빼거나 곱하죠? 양도 차익. 그래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그래서 맞는 질문이네요.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몇 프로예요? 최저 24에서 80.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나머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상가 토지는 밑으로 간다고요. 1주택 고가주택. 자, 그래서 4번은 양도 차익. 맞죠? 가액하면 틀려요. 자, 5번 뭐 팔았다? 상가 몇 년? 12년. 주택이 아니죠? 1년에 3%. 그럼 36이 아니라 최대 몇 프로? 100분의 32다. 맞는 지문이네요.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3번. 자, 그 다음 밑에는 뭐다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절판 봐요. 그럼 기본공제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거죠? 그럼 이에는 뭐 해줘? 다. 모든 양도자산을 다 해줘. 왜 다 해줘? 모든 거 팔 때 기초비용 들어가니까. 그러나 보유기간 안 따져요. 그럼 공제는 어떻게 한다? 소득에서 빼는 거죠? 공제는 어떻게 공제해?
소득별로 딱 금액이 정해져 있죠. 소득별로 각각 연 얼마 250 순서대로 딱 금액이 정해. 소득별로 각각. 소득별은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역시 뭐는 안 해준다, 미등기는 안 해준다. 이 네 가지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자기 두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배웠죠, 그죠? 기억이 조금 나면 그래도 상태가 호전된 거고, 새롭다 그러면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조금은 기억날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자, 1번. 자, 보유기간이 3년 이상 토지, 건물 한정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틀렸네. 한정하여 뭐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한정하여. 1번 틀렸네. 한정하여 조합원 입주권도 해주잖아요. 그리고 괄호도 틀렸죠? 미등기만 안 해줘.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 적용해요.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해 주는 대신에 세율에서 왕창 높여버리죠? 그럼 1번 틀렸네. 자, 그 다음 2번. 1주택이라도 장특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맞잖아요. 몇 년 이상 보유했다면 3년 이상 해주는 거예요. 고가주택. 자, 그 다음 4번. 비사업용 토지 등기된. 그럼 기본공제 적용된다. 맞죠? 장기도 적용되고 기본공제도 적용돼요.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적용돼요. 미등기 빼고 다 적용된다고요. 자, 그 다음 5번. 드디어 나왔다.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2월과세. 2월과세잖아. 그럼 2월과세는 항상 누구 기준이다? 증여자. 그래서 증여자가 취득일로부터 기산 시작한다. 그래서 밑에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증여자. 증여한 배우자. 받은 배우자 하면 안 돼요. 증여한. 증여자 기준이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몇 번? 1번. 자,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세율. 이해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세율. 자, 여기 칠판 보세요. 세율.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는 몇 프로? 미쳤다 70%죠? 그 다음 등기됐을 때는 뭐를 따져? 보유기간. 보유기간을 몇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세 가지. 보유기간을 세 가지. 그래도 2년 이상 보유하면 2년 채워야죠? 뭘로 가? 기본세율 6에서 42. 이렇게. 그럼 1년 못 채우면 1년 미만은 몇 프로로 간다? 50. 그 다음 가운데 그룹 1년 이상 2년 미만에 들어갈 때는 몇 프로? 40. 이렇게 보유기간 항상 2년을 채워야 돼요. 상가토지는. 단 뭐는 조심하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주택은 등기잖아. 70 똑같고 이거는 40. 이에는 뭐다? 기본세율 6에서 42. 그래서 주택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딱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주택은 최소 몇 년 보유하다 팔아야 돼요? 1년. 1년 보유 안 하면 40으로 가요. 상가 땅은 최소 2년 보유해야 돼요. 2년 보유를 못하고 1년이 안 되면 50. 중간은 40으로 간다고요. 자, 16번. 옳은 것. 1번. 뭐 팔았어요? 주택. 주택이잖아. 1년 6월. 1년 채웠지? 기본세율로 가죠. 6에서 42로. 이거 가잖아요. 6에서 42. 이렇게. 자, 그 다음 2번은 상가. 2년 채웠네? 40 틀렸네. 6에서 42. 기본세율로 가죠. 그 다음 3번 뭐 상가. 1년도 못 채웠죠? 50으로 가죠.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자, 4번은 뭐 팔았다? 주택. 6개월. 1년 못 채웠죠? 40으로 가죠. 30 틀렸네.
그 다음 5번 상가 2년 못 채웠네? 중간에 들어있는 거니까 몇 프로? 40, 50 틀렸네요. 답이 몇 번이에요? 몇 번? 3번.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 장짜리를 자꾸 봐야 돼. 반복적으로. 그죠? 화장실 갈 때도 갖고 가고 집에 침대 위에도 딱 붙여. 집에 가서. 자, 그 다음. 자, 꺼내지 말아요. 지금 꺼낼 시간이 없어요. 지금. 꺼내지 말아요. 어차피 자, 17번. 그냥 열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자, 미등기잖아. 맞는 것 1번 미등기네. 2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이죠. 이거는 당연히 뭐다? 과세하죠. B자가 들어가서 틀렸네. 비과세 안 해줘요. 미등기로 팔았으니까 이거 멀쩡한 거예요. 무허가 주택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요. 가능한 거를 미등기로 팔면 바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과세된다. B자가 들어가서 틀려. 2번 미등기는 비과세도 안 해주지만 뭐도 안 해줘? 감면도 적용받을 수 없다. 맞는 지문이네요. 자, 3번 미등기로 팔면 둘 다 안 해주죠? 장기도 없다. 그 다음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그 다음 4번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예요. 1년 이상 분양권 양도 1년 이상 계약하는 거잖아요. 단기는 바로 미등기입니다. 단기를 뭘로 고치면 맞는 지문이다. 장기. 그래서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로 안 봅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 미등기는 몇 프로를 적용한다? 70%. 36 틀렸네. 그래서 17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 2번. 17번의 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11쪽. 이번에는 뭐다? 양도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입니다. 특례. 자, 여기 보세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2월 과세, 하나는 우회양도, 하나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 오빠 사모. 이거 있다고 그랬죠 아까? 참 공부하기 힘드네요. 그죠? 천천히 하세요. 어차피 60점 맞게요. 열심히 하면 붙어요. 제가 잔소리를 하더라도 아예 그냥 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2월 과세가 뭐다? 가불병이 나오잖아요. 증여 후 뭐 하는 거야? 양도. 몇 년 이내? 5년 이내. 증여 후 양도. 갑과 을은 어떤 사이예요? 어떤 사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이. 3억에 취득합니다. 증여하니까 8억이 됐네. 10억에 양도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취득하고 2016년도에 증여하고 2018년도에 팔아먹었네요. 날짜를 잘 봐야 돼요. 5년 이내에 팔았죠? 그럼 을은 무슨 세금 내야 돼? 6억 빼고 증여세 내야죠? 그 다음 팔았으니까 무슨 세금 내야 돼? 양도소득세를 내야죠. 이렇게. 이거잖아요. 그럼 5년 이내에 팔았으니까 취득가액은 얼마로 적어? 3억으로. 취득가액 3억으로 적는 거잖아요. 2월 과세니까 이게 2월 과세 문제잖아요. 그래서 2월 과세가 뭐다? 증여자 기준 취득가액을 얼마로 적어? 3억. 그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을 계산할 때도 누구 취득일로부터?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이렇게 세 가지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2월 과세예요. 자, 그 다음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누구예요?
수중자. 그럼 징여세는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가족 간에는 징여를 인정해요. 돌려줘요?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지. 징여를 인정하니까. 그래서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서 공제를 한다? 필요경비에서 공제를 해. 그 다음 세 번째는 둘은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계산만 갑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잖아. 그럼 2월 과세하면 취득가액이 3억으로 바뀌죠? 3억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이혼해? 그럼 5년 이내에 이혼하더라도 그냥 3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된다? 8억으로 간다고요. 사망하면 8억 취득가액이. 이혼하면 3억. 위장 이혼하지 말라 이거지. 18번이 그 문제잖아요. 자, 18번이 그 문제. 2012년에 동그라미. 취득가액이 얼마다? 3억 원의 동그라미. 누구랑 한 거다? 배우자. 16년에 징여했잖아. 얼마에? 8억 원. 그리고 18년에 얼마 팔았어? 얼마에 팔았어? 10억 원의 매도. 그럼 5년 이내에 팔았다는 거죠? 16년에 징여받아서 18년에 팔으니까 5년 이내에 징여했다. 배우자끼리. 이거 무슨 문제야? 2월 과세 문제네. 그럼 1번 납세의무자는 갑이다. 틀렸죠? 누구다? 을. 이거 을. 수중자. 을. 갑 틀렸네. 자, 그 다음 2번 양도소득 금액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OX. 적용돼요, 안 돼요? 여기서부터 따지잖아, 취득일을.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판 걸로 보잖아요. 3년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맞잖아요, 답이. 여기 2012년, 18년이니까 3년 훨씬 돼도 여기서부터 따지면 2년밖에 안 되죠. 여기서부터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 2번. 자, 그 다음 3번. 양도 차익 계산 시 양도가 여기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 원이 아니라 얼마야? 3억 원. 그 다음 4번. 징여세. 납부한 징여세는 안 돌려주죠?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어디에서 공제를 해? 필요경비. 세액공제 틀렸네. 필요경비에서 공제하는 거야. 필요경비 이거. 밑에서 공제하면 안 된다고요. 필요경비. 그 다음 5번. 갑과 을은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계산만 징여자 기준으로 하는 거죠? 없다를 뭐라 그래? 지지 아니한다. 이거는 있다라는 뜻이죠? 진다가 아니라 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이거 사례 문제잖아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그 다음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어떤 용어가 들어가? 부당, 행위, 계산, 부인. 무슨 뜻이에요? 양도세를 부당하게 친인척과 짜고 양도세를 부당하게 줄인 행위와 계산은 뭐다? 부인한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한다. 누구랑 하는 거예요? 형, 동생. 공통사항은 뭐다?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랑 하는 거. 타이틀은 똑같아요. 징여 후 몇 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요? 5년 이내에. 형이 동생에게 징여하잖아요. 그래서 동생은 몇 년 이내에 팔았어?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이거랑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될 때는 어떨 때예요? 어떨 때? 어떨 때? 징여자와 수중자의 세금을 계산해 보죠. 그래서 수중자의 조세가 적을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갑이 병에게 뭐다?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어떨 때만 부당한 거래다? 수중자의 조세가 적을 때만. 이 애는 1억이고
얘는 2억이야. 그럼 1억을 띄어먹기 위해서 동생을 통해서 우회양도한 거죠? 수중자의 조세가 적을 때만. 그럼 클 때는 어떻게 해? 정상적인 거래라고 그랬죠 아까? 그럴 때는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로 바뀌고 적을 때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적을 때는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해. 이렇게 계산해요. 적을 때는 그 다음 증여세는 안 돌려주죠?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준다 그랬잖아. 환급하고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수중자가 아니라 증여자다. 둘 사이에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세 가지는 증여자 기준이에요. 세 가지는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우회양도랑 다른 거예요. 적을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형이 동생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몇 번 풀 거예요? 19번. 이렇게 지문이 길어요. 이번 시험에 지문이. 19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갑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 건물을 증여 나왔잖아. 그로부터 4년 후 어떻게 했다는 거야? 4년 후 병에게 양도했다. 그럼 4년 후면은 몇 년 이내에 들어가? 5년 이내에. 그럼 하나는 이월과세 문제고 하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죠. 우회양도 문제예요. 같이 출제된 문제라고요. 자, 1번 을이 갑이 미출고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니까 이월과세 문제죠. 배우자니까 이월과세. 을이 양도차 있겠네. 취득가액은 누구 취득가액을 적어라? 갑의 취득가액. 이거 3억을 적는 거라고요. 갑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갑 거를 적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을이 갑과 증여 당시에는 혼인관계 있었으나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이혼. 그래서 이거는 몇 년 이내에 이혼했다는 거야. 5년 이내에. 그러면 이월과세를 적용해요. 그럼 갑이 누구 취득가액을 적어라? 을이 양도차익 계산시. 이거 양도세를 누가 내는 거야? 을이 계산할 때 그죠? 을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갑이 취득가액으로 적어라. 그래서 이혼하더라도 취득가액은 갑이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요.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3번 을이 갑이 배우자니까 이월과세 문제죠.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거잖아. 증여자가 취득일로부터 계산해요. 항상 증여자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갑이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요. 갑이 취득한 날로부터 증여자가 기산해서 3년 이상이 되면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거고. 자, 그 다음 4번 을이 갑이 배우자 직계 존비성 미출고 왜잖아. 그럼 이쪽 문제네. 이쪽 문제에 외자가 들어갔어. 그럼 이쪽 문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뭐라고요? 양도세를 친인척과 짜고 부당하게 줄인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해서 어떻게 계산한다?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포인트는 수중자의 조세가 큰 경우야 적은 경우야? 적은 경우에 적은 경우. 큰 경우는 보지 아니한다로 지문이 바뀌겠죠? 자, 그럼 큰 때예요, 적은 때예요? 큰 때잖아, 큰 때. 그럼 큰 때는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네. 그럼 적은 때로 출발하면 본다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 5번 을이 갑이 배우자니까 이월과세 문제네요. 그죠? 이월과세 문제잖아. 배우자니까.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를 뭐라 그래요?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혼합 문제네요. 넘어가 보자고요.
자, 20번. 자, 20번으로 넘어왔죠?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갑이 국내 소재 토지를 갑이 사촌령, 사촌령이니까 특수관계자죠? 거주자 을에게 양도, 포인트가 양도야.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배우자가 아니라 사촌형이야. 특수관계자. 사촌형. 1번. 만일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을이 누구예요? 사촌형이잖아. 그럼 어느 쪽을 물어보는 거야? 이쪽. 이쪽을 물어보잖아요. 배우자가 아니죠? 언제 증여했어요? 언제 팔았어요? 증여일로부터 6년이 지나, 중요한 거는 5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6년이 지나면 부당이익계산 분이란 법이 없다고요. 그러면 6년이기 때문에 지문이 어떻게 된다? 갑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걸로 본다. 틀렸죠? 보지 아니한다. 5년 이내에 팔아야 본다예요. 그럼 이거를 6년이 아니라 5년 이내라고 그러면 맞는 지문이죠?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상적인 거랍니다. 보지 아니한다. 본다. 틀렸네.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 중요한 거는 사촌령은 여기에 들어가요. 형, 동생, 그리고 양도. 이렇게 원리는 옆에 거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형이 사촌령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단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만 5년 이내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수중자의 조세가 뭐다? 적은 경우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갑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에 정한 비사업용 토지네. 비사업용 토지 몇 년 보였어? 3년. 그러면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3년 됐으니까. 그 대신 세율이 높아요. 자, 그 다음 3번. 갑과 을은 무슨 관계인이다? 특수관계인. 친인척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 4번은 포인트가 뭐다? 시가 8억. 을에게 7억 5천만 원에 양도한 거야. 8억짜리를 얼마에 받고 팔았어요? 7억 5천. 자, 7번 봐요. 부당이익계산 이거는 1이고 부당이익계산 2가 있죠? 2는 뭐다? 증여가 아니라 양도의 양도. 친인척과 짜고 양도한다고요. 갑, 을. 시가가 얼마짜리예요? 8억. 8억이잖아. 근데 이제 거래가액을 얼마 받은 거예요? 얼마 받았어요? 7억 5천. 그럼 갑 기준으로. 자, 친인척과 짜고 양도세를 부당하게 줄이려고 거래행가잖아요. 8억. 7억 5천이죠? 그럼 얼마 이상 차이 내야 돼? 3억 이상 차이가 나야 돼. 3억은 차이가 안 나더라도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시가에. 이거 두 개잖아요. 얼마 차이 나요? 8억에서 7억 5천 하면 5천 차이 나죠? 그럼 3억에는 안 들어가네. 그럼 5%를 계산해 봐야죠. 시가에. 시가의 5%. 시가가 얼마다? 8억. 8억에 5%면 얼마야? 4천. 4천만 원 이상 차이 나면 부당한 거래죠? 5천 차이 나잖아. 같거나 크면은. 그럼 여기는 들어가잖아. 여기는 3억은 차이 안 나더라도. 그래서 이 계산을 어떻게 하겠다? 부인. 인정하지 않고 양도가액을 뭘로 적어주겠다? 시가로. 숫자예요.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는 거래는 이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얼마로 적어준다고요? 8억 시가. 그럼 양도가액을 얼마로 계산한다는 뜻이야? 8억 원. 왜 8억 원으로 계산해? 5% 이상 차이가 나므로. 3억 원 차이가 안 나더라도 숫자 잘 기억하고. 자, 그 다음 5번. 해당 토지가 미등기다. 미등기로 결정됐죠? 그럼 미등기로 결정되면 몇 프로? 70%. 그 다음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이 아니라면 뭔 뜻이다?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아니라면 70%를 적용해요.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70% 적용 안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분양권을 미등기로 팔았다. 70% 적용해요, 안 해요? 분양권을 다 미등기로 팔잖아. 그건 70% 적용 안 해요.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20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 1번. 그럼 이 지문은 뭐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부당행위계산 부인 1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2를 물어보는 거죠? 두 가지를 합쳐서 물어보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21번 납세 절차. 납세 절차네. 21번 갑은 국토이교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 법률이 바뀌었죠, 그죠?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요. 그냥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거는 거래계약 허가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 언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1월 30일. 언제 잔금을 받았어? 2월 28일. 언제 허가가 났어? 5월 30일. 양도일이 언제예요? 언제? 2월 28일. 허가는 언제 났어요? 5월 30일.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다? 허가받기 전에? 허가받기 전에 잔금 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무효지. 허가를 받고 팠어요. 전에 잔금 받았잖아. 그럼 무효. 그러면 허가일로부터 따지죠? 더하기 2개월 말일부터. 그럼 7월 말일까지 예정신고해야 돼. 허가받기 전에 잔금 받은 거예요. 무효라고요.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됩니다. 허가일 5월 30일 더하기 2하고 항상 끝은 뭐다? 말일.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왜 3번이에요? 예정신고를 물어보니까. 만약에 확정신고를 물어보면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요? 예정신고가 아니라 확정신고는 다음 매로 넘어가죠? 항상 확정신고는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 그럼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 5번으로 바뀌는 거예요. 19년 다음 연도. 예정신고니까 답이 3번이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22번. 자, 22번 따라왔어요? 자, 갑이 등기된 국내 소재 공장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단 괄호 갑은 소득세법상 매매업을 영유하지 않는 거주자 개인을 얘기하는 업자가 아니라고요. 개인. 자, 옳은 것 1번 2018년 3월 15일에 양도했네. 뭐를? 건물을. 그럼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더하기 5월 31일. 6월 15일 틀렸네. 5월 31일이에요. 항상 예정은 더하기 2하고 끝은 말일. 6월 15일 틀렸네. 5월 31일. 자, 그 다음 2번 예정신고지.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적용된다. 틀렸죠? 여기 보자고요. 예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이행을 안 하면 바로 뭐를 붙여버려요? 가산세를 적용하죠? 그러나 이행을 안 하면 가산세 붙여요? 그러나 이행을 했다. 제날짜에 신고 납부하더라도 뭐는 폐지됐다?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10% 빼줬어요. 이게 8년 전에 없어졌다고요. 세액공제 안 해줘요. 10% 안 빼준다고요.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2번은 틀렸죠? 적용된다가 아니라 적용되지 않는다. 자, 3번. 예정신고와 관련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된 무신고 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틀렸죠? 자, 예정에 가산세가 붙었다면 확정에는 가산세를 적용을 안 해요. 이중부과 금지입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 한 번만 붙이는 거라고요. 예정에. 다시 부과된다를 다시 부과되지 아니한다. 다시 부과된다. 틀렸죠? 부과되지 아니한다. 예정에 가산세가 붙었으니까. 자, 그 다음 4번. 뭐를 신고하는 거야? 공식을 신고하잖아. 양도차익에서 장기를 빼고 기본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죠. 이해를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출발이 뭐다? 양도 가액하면 하는데 차익. 이거를 아까 우리가 식 적었잖아. 이렇게. 그죠? 양도차익에서 장기를 빼고 기본을 빼고 세율을 곱해서 이거를 신고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그래서 몇 번? 4번이네. 답 4번이죠? 자, 그 다음 5번은 확정신고는 올해 팔았으면 항상 다음 연도로 가죠. 다음 연도 언제까지? 5월 1일부터 5월 31일. 6월달로 가는 게 아니야. 이때 하면 가산세부터 버려요. 5월 한 달이다. 확정신고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몇 번? 4번. 답은 적어요. 이렇게 4번이라고요. 자, 그 다음 23번. 23번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23번 봤어요? 자,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개인이네. 2018년 5월 15일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의 존재 일반지역이죠. 양도. 그리고 납부할 양도세는 얼마? 1,500. 그럼 분납할 수 있죠. 1,000만 원 넘어가니까 틀린 것. 자, 1번. 자, 언제 예정 신고해야 된다? 5월 15일이니까 7월 말일 맞죠? 신고하여야 한다. 이거 예정 신고를 얘기하는 거야. 강행규정. 자, 그 다음 2번. 예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 신고를 하면 예정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과된다. 여기 보세요. 예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안 하면 무조건 붙는다고요. 무조건 붙는 거예요. 가산세가 강행 규정. 그럼 확정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죠. 예정이 붙으면. 그래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부과된다. 강행 규정이니까. 자, 그 다음 3번. 예정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가 가능하죠? 1,500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가능하다. 1,000만 원 넘어갔잖아. 1,500. 자, 그 다음 4번. 예정 신고를 한 경우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법대로 하면 안 하는 거야. 엉터리로 신고하면 확정 신고 또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 수용. 물납 폐지. 물납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납은 어디에서만 되는 거예요? 5개 중에 어디에서만? 재산세만. 그래서 23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 2번. 답 2번이에요? 자, 넘어가죠. 자, 24번. 24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해내. 그럼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 더하기 2. 5월 31일. 6월 30일 틀렸네?
5월 31일이죠. 아니 아유 3월 21일이잖아. 더하기 2 하는 거야. 여기다가 그냥 2 해놓고 답은 말일. 실 필요 없어요. 그냥 3월이면 5월 말일 이렇게 간단하게. 그죠? 2번 1,600만 원 6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 맞네요? 제일 쉬운 게 2번이에요. 제일 쉬운 게 2번이라고요. 뭐만 알면은. 자, 칠판 봐요. 요건이 얼마? 1000초가 기준이. 이것만 알면 끝나잖아요. 1000초가에서 얼마까지? 2000까지. 2000까지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어? 1000초가 이하. 그 다음 2000 초가에 들어가면 몇 프로? 50% 이하. 이렇게 간단하죠? 그 2000까지는 1000 빼면 되고 2000 초과는 절반 빼면 답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1600. 2000 이하에 들어가죠? 그럼 1000 빼면 600만 원. 답이 2번이네. 세법에서 제일 쉬운 거 이거야. 제일 쉬운 거. 분납 금액. 그래서 2000까지는 1000 빼면 되고 2000 초과는 절반 빼면 답이고. 자, 그 다음 3번. 예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 세액 2천만 원인 경우 범위를 물어보네. 요건은 얼마야? 1000초가. 그럼 2천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 초과에 들어가죠? 초과에 들어가잖아. 그럼 분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 1000 넘어가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그 다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알지. 아니한다. 틀렸네. 자, 그 다음 5번. 예정신고하지 않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잖아. 예정신고 안 하면 확정신고 해야죠. 근데 과세표준이 없어. 없더라도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 손해가 나거나 없더라도 해야 돼요. 아니한다.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네. 2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다고요.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 뭘로 간다? 비과세. 이제 갈고 닦은 실력을 한번 발휘할 때가 나와 있네요. 자, 요약집 한번 가보자고요. 잠깐 좀 요약집을 좀 가보죠. 비과세 파트. (141쪽) 여러분들 요약집 141쪽. 자, 가운데 있는 거 1세대 1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세를 비과세해 주네요. 찾았어요? 1번 양도일연제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괄호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나올 때는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돼요. 등기된 경우. 그리고 딸린 토지는 어디까지? 정착면적의 5배, 10배까지를 부수토지로 봐서 비과세합니다. 비과세해 주는 거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넘어가봐요. 자, 143페이지. 143페이지를 보자고요. 자, 제일 밑에 보유기간. 제일 밑에 봤어요? 자, 조정 밑줄 그은 거.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붙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반드시 몇 년 이상이어야 돼. 2년 이상. 조정지역이라고 나오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실거주해야 돼요. 조정지역은. 자, 그 다음 넘겨봐요. 자, 넘겨보면 144. 144는 예외가 나왔다. 이건 뭐예요? 1번부터 3번까지는 뭐다? 1주택이야. 1주택인데 뭐다? 2년 보유 안 따지는 주택이라고요. 1번부터 3번까지는 2년 보유를 안 따지는 주택도 있어요. 그래서 1번 무슨 주택입니까? 임대주택. 그럼 임대주택은 2년 보유 필요 없어요.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그래서 보유기간을 안 따진다고요.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해줘요. 2년 보유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1주택이 수용당했잖아. 가번. 2년 보유 안 따져요. 근데 과로 언제까지 취득해야 돼?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해야 돼. 그럼 2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바로 위에 일부 수용되면 잔존주택이 남아있죠? 바로 위에 잔존주택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예요? 5년 이내. 가번 위에 5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고 잔존주택이 있다면. 그럼 1번, 2번 숫자를 물어볼 때는 몇 년이다? 5년, 5년이에요. 그 다음 나번과 다번은 똑같은 거죠? 해외 이민가잖아. 다번은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필요로 가는 거죠? 취약 근무상. 어떻게 가야 돼? 세대전원. 근데 팔아먹을 때는 3년 안 줘요. 몇 년 줘? 2년 이내에 팔면 돼. 그래서 2년 보유 안 따져요.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고요? 2년 이내에.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뭐다? 이거는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3번 옆에 적어요. 다른 시군으로 2주 이사 가는 거. 다른 시군으로 이사가, 왜 이사가? 취약 때문에, 근무상 때문에, 질병 필요 또는 학교 폭력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갈 때는 뭐를 따진다? 1년 이상 실거주. 2년 보유기간 안 따진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2년 보유에 제한이 없어요.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하나로 봐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거 5번 출제된 거라고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25번. 자, 25번 보자고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 1번. 서울특별시는 조정지역이죠. 5년 동안 보유기간 중 반드시 뭐를 거쳐야 돼? 2년 이상 거주, 실거주해야 돼. 서울은 다 조정지역이에요. 그럴 때는 비과세 맞는 거예요. 서울은 전 지역이 조정지역이라고요. 2년 거주가 반드시 붙어야 된다.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뭐다? 해외 이주 가는 거잖아. 해외 이주 어떻게 가야 돼? 세대 전원이 가야 돼요. 그럼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몇 개월 만에 팔았어? 양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팔았다는 거지? 1년 6개월 전에 팔았기 때문에 2년 이내에 들어가잖아요. 비과세. 자, 그 다음 3번. 3번은 1주택자가 어디로 가는 거야? 다른 시로 이사 가는 거네. 이사 가는 거는 1년 거주를 따지지 보유를 보면 안 돼요. 필요 없어요. 그럼 6개월 동안 거주했네. 6개월 모자라네. 과세죠. 1년 동안 보유하고는 필요 없는 거야. 보유기간 안 따지는 거. 뭐 따져요? 3번은 1년 이상 거주. 몇 개월 동안 거주했어? 6개월. 과세지. 6개월 모자라잖아. 옆에 보유는 헷갈리게 해놓은 거요. 자, 4번. 자, 4번 뭐예요 이거? 중심 단어가 해외 거주. 해외 거주 가잖아. 근무상 때문에. 어떻게 가야 돼? 세대 전원. 세대 전원이죠?
몇 번이랑 똑같은 문제예요, 이거. 2번이랑. 2번과 4번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이내에. 언제 팔았어?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팔고 갔다는 거야. 그럼 2년 이내에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비과세. 그러니까 2번, 4번은 뭐다? 세대 전원이 초과하면 비과세예요. 세대 전원. 자, 그 다음 5번 임대주택. 자, 임대주택은 뭐다? 실거주 아시죠? 5년이 나와야 돼. 5년 이상 거주해야 돼. 몇 년 거주해서? 7년. 그러면 거주기간이 7년이니까 5년 이상에 들어가죠? 비과세. 그래서 25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고요? 3번밖에 없잖아요.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 3번이에요. 자, 그 다음 26번.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지.